3분기, 그러니까 7월에서 9월이죠. 트럼프가 조정을 미리 준비한다, 또는 이때 폭락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분명히 어느 정도의 근거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월별 증시 수익률 현황을 보게 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각 월별로 등락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점은 바로 7월, 8월, 9월 이 여름 랠리인데요. 흔히 우리가 서머 랠리라고 부르는 여름의 랠리, 자 7월입니다. 7월이 통상 가장 강했던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약했던 9월이다. 9월 같은 경우는 전체 1월부터 12월 중에서 가장 약한 달인데, 물론 모든 애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통계치를 내봤을 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계절적인 변수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강세장의 7, 8, 9월이냐 약세장의 7, 8, 9월이냐 여기에 따라서 분명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자, 먼저 트럼프가 3분기 조정을 준비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명히 7월에서 9월 조정의 근거들 많이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책 리스크의 계절적인 집중. 자, 4월 달에 90일 관세 유예가 있었죠. 이게 7월 초, 그러니까 7월 8일, 9일. 자, 이때 만료가 된다는 거예요. 90일이 지나면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데 불확실하다.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 이슈. 일단 엑스데이트 약 8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 재무부가 돈을 모두 써버리게 되면 아마 8월에서 9월쯤 국채 발행이 불가해진다. 그렇게 되면 디폴트죠. 그렇다고 디폴트가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7월 중에 부채 한도 관련된 인상이나 유예, 무언가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글로벌 정상회의, 그리고 계절적인 변수, 그리고 뒤에서 다루겠지만 현재 증시가 올라온 그 추이와 2019년도 조정의 형태를 봤을 때 조정 리스크, 증시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트럼프 컬러의 반복, 트럼프가 던지고 침체, 조정이 오고 다시 양보하는 타코 패턴, 이러한 컬러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V 급등으로 올라왔다면 19년도와 같이 한번 트럼프가 던져주는 장세가 한번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그건 급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예상되는 가장 빠른 금리 인하 시점 9월 18일 FOMC죠. 2019년도 이때도 금리 인하를 앞두고 약 3개월 전에 큰 변동성이 나왔다. 지수가 약 7% 넘게 빠졌는데, 이때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실제 나올 수 있다면 2개월에서 약 3개월 이전 큰 변동성이 한번 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계절적 리스크를 활용한 조정 유도, 그리고 저점 매수 시점, 또 트럼프의 구두 개입 또는 기타 호재, 그를 통해서 주가의 재부양, 트럼프 패턴으로 상승하는, 자,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세력들의 증시 개입이 상당해요. 시장 흔들고 저가 매수,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분명 미 증시를 움직이는 메이저 세력들은 이미 그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시점이 7월에서 9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건 뭐냐면, 조정이 오더라도 그 후엔 다시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이 생각보다 그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는 필요하다, 반드시. 자, 3분기 조정 가능성,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S&P 500 일봉입니다. 지금 6,000포인트 왔기 때문에 이런 마디 가격이라고 하죠. 5,000포인트, 6,000포인트 이런 데는 주요 지지이자 저항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춤하는 자리고요. 자, 여기부터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S&P 500 지수가 26%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2개월 만에 26%가 올라왔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사실 이 첫 번째 조정 외에는 그렇다 할 조정이 없었다. 과열된 상승 후에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현재 일봉상 RSI 과매수 구간에서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3분기면 자 7월 이때부터인데요. 3분기 중에 조정이 한번 온다면 그냥 전통적 약세 국면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다.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2019년도에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보라색깔 200일 이평선, 이런 주요 이평선은 뚫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리테스트를 거치고 갔을 때 그 탄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200일선 리테스트 측면에서도 한번 조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19년도와 상황적으로 매우 유사한데 당시에는 7.8%가 빠졌거든요. S&P 500.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지금도 매우 유사하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현재 증시 위치는 어떨까? 이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2019년도의 S&P 500 지수입니다. 19년도. 이때는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23% 빠졌죠. 이때가 조금 덜 빠졌다. 그리고 이때도 이 보라색깔 200일 이평선을 한번 돌파하고 랠리가 나왔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 맞고 하락. 그리고 200일 이평선 리테스트 후에 재상승했다. 근데 공교롭게도 자, 7월 말에 첫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사실 2018년도 말에 제롬 파월이 2019년도에도 금리 올린다 그러면서 굉장한 증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실제 2019년도에는 금리를 올리기는커녕 7월 말 금리가 내려갔다. 오히려 이때 7월 말에 금리를 처음 내리기 전에 이때가 5월 초예요. 5월 초부터 조정이 나왔는데 금리 인하 3개월 전에 조정이 시작된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한번 주요하게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장의 예상대로 패드워치의 예측대로 9월 18일 미국 시장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면 3개월 전 6월 18일인데 6월 중하반기 또는 6월 말에서 7월 초 이때쯤에 증시가 한번 꺾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전고점 구간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 가지고 있고요. 실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의 상승 시나리오 중에 그것이 첫 번째다. 이 부분이 주요한 부분. 그리고 이 당시에 19년도에 이때도 일봉상 RSI 과매수 구간에서 상당 기간 횡보를 했었고요. 하락 다이버전스와 함께 주가가 하락했다. 7.8% 무려 7.8% 하락.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유사한 국면이고 앞으로도 유사하게 19년도와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조정이 언제 나온다는 건 확정짓기 어렵다. 다만 점차 그 범위를 좁혀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제 제가 이번 하락 국면에서 말씀드린 현금 투입, 레버리지 전환, 그리고 강한 상승 예고, 매수 관점 접근,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자, 이런 시나리오는 뭘 맞췄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를 세우고 그에 맞춰서 대응했을 때 그게 맞으면 수익률은 상당히 올라가는 것이고요. 설령 시나리오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대응하면 되는 것이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면 된다.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가 있고요. 가능성이 적은 자리가 있다. 이 신뢰도에 맞게 베팅 비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거예요. 현금 비중이죠. 주식 보유 비중. 그리고 이 시나리오와 대응이 합쳐졌을 때 수익 우상향이 일어난다. 제 승률도 70% 정도이다. 제가 자신 있고 잘 되는 구간에서는 80%도 넘고요. 잘 안 되는 구간 60%도 나온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0%인 구간에서 10번 중에 4번을 다 지는 것이냐? 아니다. 지더라도 적게 진다. 무슨 말이냐면 승률이 낮은 구간에서는 현금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승률이 높을 수 있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 승률이 80%까지 치솟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더 크게 베팅한다. 실제 승률이 60에서 80%라고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는 좀 더 베팅을 크게 하는 것이고요. 승률이 낮은 구간에서는 현금을 좀 더 많이 가져간다. 베팅을 적게 한다는 거예요. 잃을 때 적게 잃고 수익 볼 때 많이 보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형태의 전략적인 투자 하셔야 돼요. 멤버십을 통해서 꼭 이 방식으로 배우시고 같이 시나리오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최저점. 이게 굉장히 마지막 구간이 빠르게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락이었죠. 근데 제가 제 멤버십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최저점 레버리지 전환이 가능했을까? 여기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구간이었기 때문이에요. 폭락이 나온다고 위험한 구간이 아니라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베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를 쓴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적절한 자리, 살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사면 상당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유튜브에서도 한 이 정도의 선가 이때 레버리지 전환 이런 형태로 대응했었다. 뒤늦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레버리지까지 이야기한다면서 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것일까요? 돌아보면 이게 잘못된 판단일까요? 이런 자리, 폭락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들고 있는 게 그게 위험한 것이고요. 살 자리에서 레버리지를 사는 것은 안전한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증시는 어디쯤 와 있을까? 밸류에이션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선행 PER 기준으로 미 증시 S&P 500은 21.9배 수준이다. 그럼 이게 높을까 낮을까? 5년 평균으로 보면 약 20배입니다. 10년으로 타임프레임을 길게 늘려보면 16배에서 18배.
어쨌든 22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싸다. PBR로 봤을 때. 어쨌든 S&P 500을 기준으로 본다면 높은 구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끝인 것이냐? 꼭지냐? 그게 아니다. 평균 대비 약간 높아져 있는 구간은 맞는데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증시는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과 언더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 근거로는 증가하는 유동성, 금리나 국면, 그리고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AI 기술 트렌드,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들, 수급,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죠. 먼저 밸류에이션은 다소 높지만 오버슈팅, 향후 나올 랠리를 감안했을 때는 여기가 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자, 지금 파동적으로 봤을 때는 1, 2, 3, 4, 5파가 나가는 국면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는 긍정의 첫 번째 시나리오. 근데 만약에 자, 여기서 여기 이탈한다면 5파가 짧게 나오고 조정이 바로 나갈 수도 있다. 이건 부정 시나리오.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나갈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정고점 구간에서 그 즈음에서 3분기 이 구간 조정을 염두에 두는 전략적인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파동상으로 1, 2, 3, 4, 5파 상승 임펄스가 모두 끝나면 그 다음엔 전체 상승에 대한 전체 조정이 발생한다. 그것이 여기서 나오든 6월 말 부근, 중순에서 말, 그리고 7월 초 이때부터는 주의 깊게 이 형태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형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초강세장 시나리오 그거는 파동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경우라면 조정은 짧고 랠리가 굉장히 빠르게 다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신뢰도 높게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다. 여기서 바로 나가는 그런 걸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쐐기 패턴 하단 이탈 시에는 조정이 지금도 나갈 수 있는 자리다. 대응하면 되는 거죠. 상방을 보되 대응하면 된다. 대응 지점이 있고 시나리오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오더라도 조정 후엔 다시 간다. 다만 2019년도 지수가 S&P 500이 마이너스 7.8%가 빠졌어요.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면. 분명히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은 조정은 맞죠. 하지만 조정이 언제 나오고 어느 정도의 깊이와 기간으로 나올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다 현금화하는 것은 위험하고 일부 현금화한 자산을 가지고 조정 시 재매수 또는 현재 갖고 있는 현금을 조정 시점에 투입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도 가능하겠죠. 여러가지 이런 조정의 근거들, 정책 리스크라던가 관세, 트럼프 컬러, 금리나 관련된 이슈, 시기적 조정 요인,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또 2019년과의 프랙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3분기 6월 중순에서 말 또는 시나리오가 다른 형태로 갔을 때는 3분기 중 분명히 조정이 한번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 번은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조정 다음엔 다시 간다는 것.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증시의 상승 형태 이걸 계속 트래킹해 나가보면 조정이 언제쯤 나갈지 대략 예상이 된다. 그리고 대응하고 시나리오를 추적하면 되는 것이다. 자, 고정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꼭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2025년 상당히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거예요. 25년이 끝나고 나서 자산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간의 흐름, 증시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가 자산의 계급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번 장 잘 대응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정 후에 왜 다시 가는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갈지 향후 시나리오와 트럼프가 준비하고 있는 그 랠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